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방금 소개했듯이 저희 중국 천진에 있는 천진중의대학교에서 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서병원에서 1년 동안 이제 실습을 다 마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 중국 의사 자격증을 이제 받았고요. 제 이제 전공 과목은 이제 간하고 이제 비위병, 그 다음에 이제 신경쇠약 쪽, 그쪽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중이 진단이, 중이라는 과목이 중이나 한이나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이제 중이 기초하고 중이 진단하고 중약하고 방제가 있습니다. 이 네 개는 친구는 이제 따른 거고요. 어차피 친구도 진단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네 과목은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기초를요. 그래야지 다른 응용 과목에 들어갔을 때 공부하시기 편하세요.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이 네 과목을 위주로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환자 보실 때도 편하시고요. 이해하시기도 편하시고요. 특히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 중이 진단하고 중약입니다. 방제보다 더 중요한 게 중약이거든요. 방제는 중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이 진단을 잘 하시면 약을 쓰기에 편하세요. 꼭 방제를 잘 모르셔도 어느 정도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본 이론은 이제 중이 기초고요. 예. 오늘부터 지금부터 제가 할 거는 중이 진단은 보통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전하고 해서 왕문, 문철, 절 이게 네 개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변증 부분 나눠 있습니다. 이 두 개로요. 이 변증 부분은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8강 변증, 그다음에 장부 변증, 그다음에 기혈 변증 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앞에 이제 사전 변증 같은 경우는 왕진, 문진, 절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간차제를 배워가지고 이제 간차제로 쓰겠습니다. 진은 진찰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뭐에 대한 진찰과 이해를 하냐면은 병증에 대한 진찰과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그걸 하느냐? 그 방법은 바로 사진을 갖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는 변증과 변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뭘 갖고 하느냐? 중이기초 이론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이 진단학의 발전사를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내경에서 간단하게 중이 진단해야 되겠어요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전의 기초를 닦아주고 진단할 때 내인과 외인을 결합해서 환자를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단학의 변증 논치를 창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장종경입니다. 장종경은 상한 잡병론에서 변증 논치를 창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맥학을 중시하는데 맥학은 이제 왕수화의 맥경에서 24가지 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원방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병 원으론에서 병의 근원과 증후에 대한 진단을 전문적으로 논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청시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상한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상한을 위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명청시대 이후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온병학이 중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병학에는 이제 엽천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승이 외감 온열편에서 위기영열이라는 그 치료법, 변증법을 발견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곡통이라는 분은 온병조변에서 3초 변증법을 창립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했듯이 장준경의 상한 잡병론에서는 변증 논치를 창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맥경은 이제 맥학의 가장 처음으로 창시한
그 책입니다. 여기서 24가지 맥을 적었습니다. 24가지요. 그 다음에 소원방의 재병 원론에서는 그 병의 근원과 증후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책 중에서 이 책만큼 잘 되는 책이 없습니다. 근데 좀 두껍습니다.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엽천사고 옥통은 명청시대 사람으로 온병의 대가입니다. 온병의 대가로 엽천사 같은 경우는 외강 온열편에서 위기영열 변증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오곡동은 온병조변에서 3초 변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이랑 서이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이르러서는 예전까지는 이제 변증 위주로 많이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변증뿐만 아니라 변병이라고 해서 병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오늘 첫 번째 사진에 이제 망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망진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 의사가 병자를 볼 때 병자의 신기나 색, 형태 등을 보면서 병의 어떤 병증을 이렇게 알아내는 것인데요. 첫 번째 망진에서 나오는 게 이제 신의 개념이 나옵니다. 신이요. 페이지 24페이지 교재 보시면 신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신이라 뭐냐면은 신의 뜻이 두 가지겠습니다. 광의 뜻은 인체의 생명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뜻은 인체의 정신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신은 이제 전기를 물질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전기란 기초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요. 정은 두 가지를 나누죠. 선천의 정이 있고 후천의 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이 장부의 기능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기가 됩니다. 기가 돼서 표현에서 나타난 게 이게 바로 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책에서 나온 거는 이제 신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득신이 있고, 하나는 실신이 있고, 하나는 가신이 있습니다. 이 득신이란 이제 전기가 충족하다는 뜻이고요. 실신은 전기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가신은 아주 위중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 득신 같은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태거든요. 임정 직전에 사람이 시간이 없다 갑자기 눈을 반짝 뜨거나 아니면 밥도 못 먹던 사람이 밥을 막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막 말을 하고 정상인 같죠. 이게 이제 가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교재 27페이지 보면은 감갈표에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 안색, 눈전기, 그 다음에 언어, 의식, 자세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득신은 안색이 맑고 전기가 있고 눈의 활동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똑똑하고 자세가 제대로 움직입니다. 네, 실신은 안색이 광택이 없고 전기가 없고 눈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며 언어가 혼란되고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여러 번 반복하며 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가 여의고 손발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가시는 안색은 원래 창백하고 광택이 없다가 갑자기 혈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오랜 병에 시달렸으나 갑자기 정신이 똑똑해집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그러나 간단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갑자기 식사량이 늘어나고 일어나지 못하던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신의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보기 힘들거든요. 병원에 가서 뭐 응급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일반 한의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가신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안색의 망전이 있습니다. 안색의 망전이 있는데 이제 얼굴의 색깔과 광택을 보는 건데 이 오장과 오색의 관계는 배우셨습니까? 예,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그럼 청색은 간에 포함되어 있고 적색은 심장이고 황색은 비장이고 백색은 폐고 흑색은 신장입니다. 여기 이제 책에 그림이 없어가지고 네, 그림은 사람 얼굴인데요. 좀 이상한데 좀 봐주세요, 그냥. 여기가 이마 부분은 심장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마 부분요. 그 다음에 이 코는 비장하고 연관이 있고요. 이 아래턱은 신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광대뼈 쪽은 폐랑 관계 있고요. 왼쪽은 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간하고요. 이래가지고 얼굴을 봤을 때 어느 부위에 따라서 어느 장부가 손상이 갔느냐 이제 그걸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중증 정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서 심장 쪽은 이쪽이 빨개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비장이나 위장 같은 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뭐 나시죠? 얼굴 이런 부분이요. 떨어졌다. 이게 비장하고 위에 열이 있으면 여기 납니다. 코예요. 그 다음에 신장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제가 아래턱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줄 같은 게 있는 분 계세요. 자세히 보시면 혈관 같은 게 나온 이런 분들은 신장의 기가 약하세요. 실제로요. 그리고 간이나 이 폐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가 할 때 간은 혈을 담당하고 폐가 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간은 좌측에 놓고 폐는 우측에 놓거든요. 그 원리인데 간병 같은 분 같은 보면은 얼굴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까마면서 파란색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보다 요 부분이 좀 더 파랗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요. 예.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 보시면 이제 여기 미간이거든요. 미간 보면 파랗게 혈관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요. 아니면 각도도 이렇게. 이런 애들은 소화기 기능이 안 좋은 애입니다. 선천적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선천적으로 폐가 안 좋습니다. 폐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서 혈관을 보시고서 보통 어른들은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한 10살까지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애가 어떤 애구나. 이 애는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이구나. 그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그리셨죠? 그 다음에 이 색깔에는 정상색과 병색이 있습니다. 이 정상색은 이제 하나는 주색이라고 하고 하나는 객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색은 이제 선천적으로 받은 색깔로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색입니다. 저희 같은 동양 사람이면 약간 황인종이라고 해서 황색이고 백인 같은 경우는 약간 백색이고 흑인은 흑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객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좀 변합니다. 변한다고 해서 뭐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여름 같은 경우는 저 얼굴이 저희들이 좀 열이 나니까 좀 빨갛죠. 붉은스름해지죠. 이제 그런 걸 이제 객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정상인 색입니다. 근데 이제 병색이 있는데 병색은 이 정상인 색 이외의 색깔들 다 병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병색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색이 있고요. 하나는 악색이 있습니다. 악색이 있는데 선색은 이 오색이 맑고 윤택합니다. 병이 들어도. 이런 사람들은 병이 들었어도 그 예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악색은 이제 오색이 광택이 없고 윤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이 들으면 더 예후도 안 좋고 더 중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색을 변증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색깔이거든요. 그 페이지 이제 30페이지 교재 보시면 오색이 나타나는 병증인데 여기 나온 이제 임상증, 이 증상보다 이제 그 주된 병증들은 여러분이 숙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청색 같은 경우는 이제 한증, 통증, 어혈, 경풍, 그다음 하나 빠진 게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가 빠져 있거든요. 기체에 빠져서 만약에 얼굴색이 담청색이거나 만약에 청흑색이면 이거는 한이 심하거나 아니면 아픈 게 심할 때 이런 색깔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색이나 이제 입술색이 청색이면 청색이 나면서 자색이 날 때가 있어요. 자색이 날 때 있는데 이제 입술색이나 얼굴색 이런 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되는 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폐랑 관련이 있고 하나는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기체를 설명할 때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빠진 게 어떻게 하냐면 폐기가 막혔을 때 이런 색깔이 납니다. 청자색, 입술이나 얼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장 쪽에서는 기가 허하거나 심의 양이 부족할 때요. 양이 부족해서 심맥이 막혔을 경우 이런 청자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적색을 보겠습니다. 적색은 열증이죠. 열증인데 하나는 이제 실열과 허열이 있습니다. 실열은 얼굴이 붉으면서 얼굴 전체가 빨갛습니다. 그 다음에 허열은 이제 손발, 오심이 이제 번열이 나고,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 이 광대뼈 쪽으로 약간 붉으러운 빛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색은 비허와 그 다음에 습정을 다스리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얼굴색이 위황이 되면은 이거는 비위가 허한 사람입니다. 비의 기가 허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황달을 볼 수 있는데요. 황달은 양황과 음황으로 나누죠. 그래서 양황은 얼굴색이 노라면서 약간 귤색 같이 밝은 색을 나타나고 이거는 간담이나 비위에 습열이 있을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음황 같은 경우는 이 황색이 약간 누렇고 어둡습니다. 이거는 간담 비위에 보통 비위에 한습이 많을 경우에 음황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백색은 허증과 한증, 그 다음에 탈혈과 탈기라고 탈기라고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얼굴색이 담백하고 광택이 없으면은 이건 혈이 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색이 엷고 광택이 없으면은 양이 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흑색이 있는데 흑색은 신허와 수음과 어혈과 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의 음허와 신의 양허가 있는데 신의 음허일 경우는 색이 피부색이 검고 피부가 이렇게 건조합니다. 그 다음에 신양허가 되면 피부색이 검고 광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이렇게 망진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한의원이라고 하면 손만 내밀는 분 많으세요. 맥으로 다 맞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얼굴만 보고 아신다고 어느 한의원 가면 이제 옷을 벗겨놓고 딱 보시면 다 안다는 분 계세요. 등만 보셔도 다 안다고요. 무슨 병 있고 무슨 쭉 쓰세요. 근데 진짜 경험이 이렇게 오래 쌓이셔가지고 그 정도 되시면 모르는데 배우는 사람이나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전을 다 해가지고 분석을 해도 오진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단순히 하나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꼭 네 가지를 다 종합하셔서 거기다 자기 경험까지 해서
판단하셔야지 오진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부 5간 7규 망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부하고 안면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머리 형태를 하겠습니다. 이게 36페이지입니다. 근데 머리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을 위주로 하는데요. 애들 머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다 기형이거든요. 너무 크면은 이제 뇌 적수라고 해서 안 좋은 거고요. 너무 뇌가 작으면 뇌발익 부진이나 선천성 기형이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애들 이제 숨구멍이라고 하죠. 신문인데 신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신문이 있고 하나는 전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후신문은 보통 생후 2개월에서 4개월이면 다쳐야 되고요. 전신문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이면 다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다칠 경우가 이제 병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보면 신전이라고 해서 신문이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열인데요. 열이 있을 때 애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 언제냐면 애들이 막 울 때가 있어요. 조그만 애들이 아직 다치기 전에 조그만 울 때 신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병이 아니라 좀 있으면 애들이 좀 울음 멈추고 좀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이런 거는 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함이라고 해서 신문이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허한증이고요. 그 다음에 신해라고 해서 신문이 늦게 막히거나 아이게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신기 부족이나 발육이 불량할 때 그런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머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이나 보면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근데 머리를 흔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좌우로 흔드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상하로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두 개가 다르거든요. 좌우로 흔드는 거하고 상하로요. 좌우로 흔드는 거는 간풍이 내동했을 때 좌우로 흔듭니다. 그 다음에 상하로 흔드는 거는 기혈이 부족할 때 상하로 흔들게 됩니다. 머리를요. 그러니까 똑같이 머리 흔드는 거라도 두 가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풍을 제거하는 약이고 이거는 기혈을 보충하는 약이고요. 구분해서 이건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면 수정이 있습니다. 안면 수정은 보통 양수정하고 음수정을 나누는데 이 양수정은 이제 급하게 발병을 하면서 먼저 얼굴이 먼저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서서히 하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하고 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양수정이 먼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음수정 같은 경우는 발병이 점점 느리고요. 하지부터 붓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서서히 위로 올라가서 얼굴이 붓는데 이거는 비장하고 신장이 안 좋을 경우에 음수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하선이 붓는다고 했는데 이하선 저희가 볼골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쪽에 귀 밑으로 해서 침샘 쪽으로 붓는 거거든요. 이건 침샘 부위가 갑자기 붓고 안면이 붉은색을 띠며 인후가 붓고 귀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독이라고 해서 이제 온병에서 다루는 건데 온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이제 처방전이 보제소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과 눈이 이제 삐뚤어지는 건데 보통 저희가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이제 구안화사도 종류가 이제 구안화사가 있는데 구안화사는 이제 단순적인 구안화사가 있고 이제 반신불수를 겸한 구안화사가 있습니다. 이 단순적인 구안화사는 풍사가
경락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안화사하고 거기다 겸해서 반신불수가 생겨 이게 중풍병입니다. 근데 보통 이 단순 구안화사가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감기를 듭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신은 모르는데 감기를 한 번씩 들었습니다. 이 감기균이 치료를 했거나 치료 안 했거나 자기가 다 낫는데 이 균이 이 귀 쪽으로 귀 쪽 신경을 타고 들어갑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게 한 두세 달 후에 갑자기 자고 났는데 입이 돌아왔어요. 아무 증상 없이요. 그래서 감기 같은 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 기혈이 부족하거나 막 그럴 때 되는데 기혈이 충족하면 감기균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 물어보면은 한 두세 달 전에 감기 앓으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은 감기 앓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뒤쪽이 그리고 만져보면 아픕니다. 귀 뒤쪽이요. 이쪽이. 그래서 보통 거기다가 이제 아픈 부분에다가 뭐라냐 마늘 같은 거 찧어가지고 저기 아이지우라죠? 지우. 그 다음에 이제 경부를 보겠는데요. 경부에서는 중요시 볼 게 이제 역류하고 나력이 있습니다. 역류는 이제 목 앞에 이제 갑상선 항진 되신 분 보셨죠? 예, 그런데 보면 여기 이렇게 불로 튀어나와지거든요. 역류가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목이 부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목을 잡고 침을 한번 삼켜보시라고 하면 이게 보통 저희는 옆에 게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같이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삼킬 때마다요. 음식을 삼켜도 그렇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뼈가 아니고 근육이요. 이거는 이제 간기하고 담이 엉켜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시죠? 갑상선 기능증은요. 왜냐하면 여자가 음이기 때문에 음은 또 혈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이 우리 몸에서 혈을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간기를 그릴 때 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을요.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간의 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소화나 신경이나 정서도 다 안정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데 만약에 여자분들이 화가 나거나 아니면은 신장에 음이 부족해서 갱년기가 오거나 그러면 기가 이렇게 되지 않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울증이 오죠. 우울증도 보통 간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울증은 간기가 요만큼밖에 못 갑니다. 치료할 때는 이 올라간 건 내리면 되죠. 그렇죠? 밑에 있는 건 올리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간의 기를 항상 어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올라가거나 내려가본다. 그럴 경우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간이 너무 태과를 해가지고 생기는 병이고요. 기능 저하 같은 경우는 기능 저하가는 신장에 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병에 좀 다른 면이지만 변증할 때는 아예 두 개가 다른 장부가 됩니다. 약을 쓸 때도 두 개가 전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눈이 튀어나오죠. 왜냐하면 눈도 간하고 연결되어 있죠. 간의 계규가 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파선염입니다. 목 옆쪽으로 해서 양쪽이나 한쪽으로 생기는데 구슬같이 생깁니다. 또 손을 만지면 구슬같이 동글동글합니다. 이거는 이제 폐하고 신의 음이 허하거나 풍화가 이제 병득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이제 오행에서 배울 때 신장의 외부로 화할 때는 이제 머리카락이죠. 그 다음에 혈이 좀 남아돌 때 나오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개는 이제 머리카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장이 기하고 그 정열이 얼마나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만약에 풍부하고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나는 사람은 저희가 볼 때 저 사람은 신기가 좋구나. 그 다음에 영열이 아주 좋구나.
근데 만약에 뭐 기운도 없고 쫙 가라앉고 광택도 없고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피가 많이 모자르는 것 같네. 신기가 많이 부족하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병증에서는 이제 반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반독이 이제 원형 탈모증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요. 원형 탈모증으로 갑자기 머리카락이 뭉탱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원형 탈모증은 그 원인이 혈허에다가 풍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혈어에 풍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풍이 뇌풍이 아닌 간풍입니다. 간풍.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지금 혈어 상태인데 신경을 많이 쓰거나 그러면 원형 탈모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하얘지는 사람도 있죠.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머리카락이 하얗다 그러는데 이제 연세 들어서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나이든 이제 젊은데 머리카락 하얘진 사람이 많습니다. 요새 특히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신장이 허해서요.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경우에 속하겠죠. 신장이 허한데 머리카락이 하얘지면서 이제 신장이 허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허리나 다리가 뭐 힘이 없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피에 열이 있을 경우 그렇습니다. 피에 열이요. 피에 열이 있을 경우 머리카락이 하얗게 됩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가 그 머리카락이 황색이 나거나요. 아니면 두피가 가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맥진이나 설전을 봤을 때 열 현상이 있습니다. 실열 현상이. 이럴 경우에 머리카락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만약에 머리카락이 많이 하얘지고 그럴 경우에는 혈분의 열을 좀 내려주면은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형태의 망전을 잠깐 이렇게 건너뛰었는데요. 형태의 망전은 그 내용이 형체가 강하고 약하고 허하고 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 관련된 자세를 하고 다니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는 거 관찰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쉽게 해서 신체가 강하다. 보통 하면 아놀드 슈바제너 같은 경우는 등치가 크죠. 골격도 크고 근육도 발달돼 있고 봤을 때 윤기도 있고 그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약한 애 얘기는 안 하죠. 그런 경우가 이제 강한 거고 그에 반대로 뼈도 이제 좀 못 먹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이제 뼈가 약하다 그럽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신체가 실해 보이나 기가 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양기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등치도 좋고 막 기운을 쓸 것 같은데 막상 일을 시켜보면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뚱뚱한 사람은 몸에 수위 많고요. 마른 사람은 화가 많다고 합니다. 이 습은 양이 허해서 생긴 비장에 생긴 습이고요. 이 화는 음이 허해서 나는 허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뚱뚱한 사람들 봤을 때 약을 쓸 때 보면 습 제거하는 약 많이 쓰죠. 뚱뚱하신 분들 살 뺄 때도 이렇게 습을 제거하는 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양기가 허하기 때문에 습이 많이 차서 뚱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을 제거하는 약을 많이 쓰고 마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음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화가 올라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 같은 경우는 자음을 많이 하죠. 보음을요. 그래서 자음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눈의 망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보면 눈이 어디에 관련이 있죠? 눈이 간에 관련이 있죠? 눈 전체가. 근데 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동공이고 얘가 흑색 눈동자, 얘가 백색 눈동자,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 이 동공은 신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먼저 오른학설이라고 우리 눈에 관련된 거를 오행으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먼저 간은 풍눈이고요. 심장은 혈륜이고요. 비장은 육눈이고요. 폐는 기륜이고요. 신은 수륜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동공은 신장은 동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눈동자는 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눈동자 있죠? 하얀 눈동자는 폐고요. 그 다음에 눈, 이 안쪽하고 바깥쪽 있죠? 이 안쪽과 바깥쪽이요. 여기는 심장 관계되어 있습니다. 심장이요. 그 다음에 눈 위아래, 눈시울은 여기 위, 아래 눈시울은 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장이요. 비장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 하얀 눈동자가 시뻘겋다. 그러면은 폐에 열이 있는 겁니다. 지금요. 폐에 열이 있는 거며,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눈 안쪽에 있는 양쪽의 그 근육들이 지금 담백한 색깔이 난다. 빨간색이 아니. 그러면은 피가 모자릅니다. 그래서는 혈어가 된 겁니다. 혈어요. 그리고 눈 전체가 만약에 다 붓고 빨갛다. 그러면 이거는 간의 개규가 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에 지금 풍열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눈시울이죠. 여기 위에, 위아래 거기에 만약에 뭐 다래끼나 이런 게 났다. 그러면 비장에 습열이 찬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 보면 여기 눈 밑에 여기 눈 밑에 까맣게 되신 분들 있죠. 애들이 많고 어른들 중에서 그런 분 많으세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위가 상당히 안 좋으신 분입니다. 특히 약주 많이 하시고 피로하신 분들 보면 여기가 시커머세요. 애들도 그렇고, 애들은 좀 자색이 흑자색이 나는 경우가 있다가 좀 심해지면 아주 시커멓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소화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소화기를 잘 조절을 해주면, 어른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정도 약을 드시면 이거 싹 없어집니다. 완전히.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애들은 크면서 없어질 때 약을 먹어도 잘 안 없어져요. 그 대신에 증상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좀 더 커지면 약을 먹고 치료받은 애들은 크면서 이게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잘 안 없어져요. 커서도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그 색깔하고요. 색깔 집중하고. 파란 사람도 있고요. 까만 사람도 있고, 적자색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소화기가 안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얀 눈동자에 이제 황색으로 띄신 분도 있죠. 이제 황달이라고 그러죠, 저희가요. 황달을 볼 때, 황달에 이제 정의를 내릴 때, 눈이 노란색이고, 오줌이 노란색이고, 피부가 노란색이면 저희가 황달이라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없이 눈만 노라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황다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 증상이 없어도 눈만 노래도 황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 중에 보면 이게 눈이 좀 노라신데 거기가 좀 올라오신 분이 있으세요. 눈이 노라면서도. 이런 거는 황달이 아니라 그건 지방이 거기 낀 거거든요. 지방이 올라왔을 때는 약간 살이 자란 것처럼 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황달이 아니고, 황달일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두께가 똑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색깔만 노랗게 변하거든요.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이렇게 부을 때가 있어요. 이게 자고 나면 눈이 붓는다, 이런 분들은 다 수종병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비장하고 신장에서 이제 습을 좀 제거시키거나 그러면 없어집니다. 쉽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공이 축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안에 동공이 언제가 되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약물 중독이나 식중독 그런 걸 때 눈이 동공이 작아집니다. 중독이 될 때. 또 하나는 간담에 화가 심할 때 또 동공이 작아지고요. 이와 반대로 동공이 또 풀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신장의 정이 완전히 소갈됐을 때 동공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희에서는 보면 사람이 이제 의식을 잃었을 때 동공부터 보죠. 동공이 열렸나 닫혔나, 동공 반사가 있나 없나, 이런 게 다 저희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들 볼 때 보면 잘 때 눈을 조금씩 뜨고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확 뜨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보면 눈이 반쯤 떠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비장이 허해가지고 기혈이 부족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비장을 좀 다스리는 약하고 기혈 다스리는 약을 넣어주면 그게 많이 없어집니다. 돌 조금 지난 애도 그렇게 눈을 약하게 뜨잖아요. 돌 지나고서도요? 예. 커서도 그런 분 있는데요. 예. 보통 한 20, 30대에서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주무실 때는 뜨고 주무신 분인데, 그런 분들 다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예, 비장이요. 이제 실증이 아니라 이제 허증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귀를 보겠습니다. 귀요. 이제 귀는 우리가 이제 신장의 개규가 이제 귀입니다. 귀고, 귀에는 경락이 단경도 흐르고 삼초경도 흐르고 소장경도 흐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귀에 이제 뭐 두께나 어떤 윤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신장하고 담에 어떤 병증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귀를 봐서는 저는 이제 여태까지 봤을 때는 다른 건 없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피부가 좀 건조할 때가 있어요. 건조하고 비늘처럼 벗겨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몸 안에 어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혈이 왜 쓰냐면은 신장에 정이 많이 부족해서 어혈이 생긴 거거든요. 만약에 귀에 그런 어혈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건 치료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른 병보다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코의 망진을 보겠습니다. 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폐하고 비위의 그 병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이제 44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서 비익의 호흡성 온도에 대해 비익이 여기거든요. 코 양쪽에 이렇게 나온 게 비익입니다. 이제 보면 새로 벌린 경우는 이제 열사가 폐에 몰린 거고, 오래된 병은 이제 냉이 있어서 폐에 절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천식 같은 경우에 천식이나 이제 효 같은 경우에 이제 비익성 호흡을 하거든요. 코를 숨을 쉴 때 그냥 이렇게 못 쉬고 좀 이렇게 벌리고 쓴다. 이런 형식으로. 왜냐하면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질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끝에 술 많이 드신 분들이요. 여기 보면은 딸기코라고 그러죠. 코끝에 빨간 거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주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폐와 위에 열이 많을 때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낫습니다. 이게 한번 생기면요. 옅어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끝에 이제, 코끝이 이제 문드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둥병이나 매독이나 그럴 때 되고요. 네, 콧물을 봤을 때, 콧물을 흘리는데, 콧물이 맑은 콧물을 흘리면서 오한이 있으면은, 이건 이제 풍한이 들은 거고요. 콧물이 이제 약간 누렇거나, 그 다음에 몸에 열이 있거나 그러면은 풍열이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콧물이 약간 이제 노라면서
역한 냄새가 납니다. 역한 냄새가 나고 계속 흘러내는 거는 이제 비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비염 같은 경우도 이제 폐하고 위에 열이 많을 경우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약을 쓸 때 단지 뭐 폐를 이제 선발시키는 약만 쓰는 게 아니라 열을 내리는 약을 씁니다. 열을요. 그리고 폐하고는 신장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열을 내리면서 또 음을 보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과 입의 망진을 보겠습니다. 입술하고 입은 이제 비위의 병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술이 막 여기가 곪다 그러면 이제 골마가 터지고 막 붓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이제 비위에 열이 많은 거거든요. 보통 이제 습열이 많이 찼다 그러거든요, 저희가요. 아, 물집이 잡히는 거요. 예. 예. 아, 여기 안쪽입니까? 안쪽입니까? 바깥쪽이요? 바깥쪽이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상태가 빨가느냐 아니면 색깔을 아까 배웠듯이 색깔을 보거든요. 색깔을 봐서 이게 지금 혈분에 열이 있느냐 아니면 기에 열이 있느냐 이걸 따지고요. 보통 저희가 습열을 많이 뺀다. 위하고 비를 많이 봅니다. 위하고 비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생겼을 경우에 대부분이 혈분에 열이 많이 있습니다. 혈분에요. 그래가지고 그건 간단하게 피를 빼서라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이제 병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세균하고 병두하고 두 개가 다르죠. 저희가 이제 따로입니다. 한국말은 이제 바이러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는 병도, 하나는 이제 세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독을 하는 약을 써도 구분이 있습니다. 두 개가요. 물론 변종을 해서 쓸 때는 같은 약을 써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때는 무슨 병균 할 때는 어떤 약들이 효과가 있다. 무슨 병두에는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 이게 벌써 나눠져 있거든요. 다요. 그거에 맞춰서 쓰는데 아까 그런 경우는 다리 부분 있죠. 거기가 입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를 빼는 거는 입술에 난 아까 감기나 뭐 그런 거는 지금 음이 많이 손상된 거거든요. 허열이 올라가는 겁니다. 허열. 그러니까 허열이나 실열이나 거기서 피를 빼주면 그 열을 밖으로 빼냅니다. 그럼 색깔이 한 두세 번 빼면 한 시커멓게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막 거품이 날 때도 있고요. 그 열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빨리 났습니다. 예, 거기 사열을 해가지고 부항을 뜨는 겁니다. 독비 자리는 아닙니다. 거의 기열입니다. 예. 잇몸이 이렇게 붓는 분도 계세요. 붓고 시뻘겋고 그 다음에 누르면 아프고 출혈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에 열이 많아서 그럽니다. 위에 열이요. 위에 열이 많아서 그렇고 어떤 분들은 잇몸이 피가 나는데 안 부어요. 아프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가 흔들리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에 음이 부족하고요. 피가 나는 거는 비장이 피를 이렇게 잡아주지 않습니까? 비장이요. 그 기능이 약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다음은 이제 입술과 이제 입과 입술의 망진인데 거기 하다 말았네요. 거기 교재 45페이지 보면 입술이 붉고 습이 난 것은 위기가 충족하고 기혈이 고른 것이다. 입술이 담백한 거는 보통 헛정이거든요. 헛정 중에 혈어가 많습니다. 혈어고요. 그다음에 입술이 담홍색인 것은 혈어가 되거나 기혈이 양어가 될 때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입술이 이제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갛게 되는 거는 보통 저희가 열증이라고 그러죠. 실증이나 열증일 때 그렇고, 이제 메탄가스 중독이나 가스 중독 같은 경우는 입술이 앵두처럼 시뻘겋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 이제 선천성 심장병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입술이 파랗게 되죠.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심맥이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혈액이. 예,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입술이 청홍색일 때, 이것은 이제 몸 안에 냉이 심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색이나 성색에 진한 자색이 뜨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혈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술이 이제 갈라질 경우가 있어요. 갈라질 경우 이제 진액 손상이 많을 경우에 입술이 갈라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외감으로 이제 조혈이
심하게 들어왔을 경우 진액에 손상이 돼서 입술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비장에 열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이 있거나 그래서 신장에 음이 허하거나 그럴 경우에 또 입술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 주위가 마른다고요? 예, 입술 주위가 마른데 이제 그 하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혀도 봐야 되거든요. 비에 열이 있으면 혀색이 빨갛고 태가 황색이거나 아니면은 황이색이 나거든요. 이제 그거랑 겸해서 봤을 때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아 그분은 여기가 이게 이렇게 된 게 비장에 열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마르고 그렇게 됐는데 혀를 봤더니 혀기 그냥 담 홍색에다가 아니면 이제 백태거나 이제 백태가 얇거나 아니면 태가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아 저 사람이 이제 음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생겼구나. 이게 여러가 다른 거를 같이 겸해서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어디가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예,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이제 인후의 망전을 하겠습니다. 인후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인은 위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는 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폐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목이 붓는다 그러죠. 목이 부었을 때 목이 부으면서 열이 나고 붓고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에 열이 있을 경우입니다. 위에 열이 있을 경우에요. 그 다음에 목이 붓긴 부었는데 열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신장에 음이 허해가지고 허열이 올라올 때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때는 빨갛지도 않고 약간 붓긴 부었는데 아픔이 없습니다. 근데 그 신장이 허가 되고 보통 이 호 같은 경우 옌호가 같이 붙는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옌하고 호가 같이 부을 경우에는 폐하고 위에 열이 꽉 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이제 유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후 양쪽에 홍종이 있거나 궤양이 생겨 노란 고름이 붙어 있는 것을 유화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폐하고 위에 열독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이 부어서 왔다. 저 사람을 봤는데 옌이 부었느냐 호가 부었느냐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호는 안 보이죠. 저희가 눈으로요. 가시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옌은 보이죠. 이쪽 양쪽에 보이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요. 목젖 양쪽으로 있는 게 옌이니까요. 그러니까 인이 많이 부었을 때는 부었는데 많이 빨갛고 심하게 붓고 그다음에 거기가 좀 허를 경우 궤양까지 있다 그러면은 위에 열이 많구나. 그다음에 인이 부었는데 그 환자가 아픈 것 같지도 않고 열나지도 않고 그럴 때는 신장에 음이 허구나. 이럴 때는 허열을 내려주고 자음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때는 위에 열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후가 모두 다 부었을 때는 폐하고 위에 열을 다 내려주면 됩니다. 감기로 목이 아플 때요? 예. 예. 폐하고 위를 다 다스려줘야죠, 같이요. 예, 감기로 목이 부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해피약을 많이 쓰죠. 감기 들었을 때요. 뭐 신혼 해표나 그런 약을 쓰는데 목이 부었다고 해서 거기서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선태나 뭐 이런 약들 쭉 쓰죠. 그래서 해독약을 같이 써주거든요. 해독약으로 보통 쓰는 게 이제 뭐 금은화 같은 거, 연교, 아니면 뭐 산두건이나 이런 약들 쓰는데 이런 약들의 규경을 보면 폐하고 위랑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단순하게 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잡고 들어가 준다고요, 걔네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목이 부었다고 해서 감기 들어서 목이 부었는데 그냥 발사만 시키면 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차겠죠?
어차피 나가는 건데 위로 찬다고요. 근데 그거를 식혀주면서 내보내야 되겠고, 땀은 풍사는 밖으로 내보내고 열은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인후가 위하고 폐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많이 분 사람은 일부러 대왕 같은 거 쓰죠. 이건 아시죠? 예. 왜냐면 폐하고 대장하고 서로 표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위로 못 뺀다고요. 열을 밑으로 뺀다고요. 그래서 목 분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발안을 시키면서 약간 대왕 같은 걸 써줘요. 써주면은 열을 밑으로 빼면 설사를 하거나 그러면 변을 보면 목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변비 있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감기 들어서 목이 불어가지고 약을 쓰면 목이 안 빠져요. 목이 대변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열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요. 그렇다고 이 대왕 같은 약을 너무 많이 쓰면은 밖으로 나갈 그 사기가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약을 구람수를 조절해서 약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변비가 심한 분들은 약하게 써서 이게 안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어렵죠. 그때는 이제 침하고 같이 하죠. 빨리 빠져나가라고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요.